긴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SOXL은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고 TQQQ 역시 손실 구간입니다. 불주와 중국 인터넷 주식도 손해를 보고 있네요.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전부 손실 구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좋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종목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안 남았지만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요. 17일에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면서 페덱스의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래요. 16일에도 미국 증시는 하락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미국 기술주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이때는 포토샵의 어도비가 17%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16일에는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예전에 유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럼 15일 뉴스를 볼까요? 15일은 폭락을 딛고 미국 증시가 소폭 반등했답니다. 스타벅스도 5%나 상승했네요.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고 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뉴스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되고 내리면 내리는 이유가 되지요. 한국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하지만 원화가 약세라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뉴스가 나올 때 일본 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엔화가 약세라서 증시 상승 효과가 된답니다. 비슷한 수출 국가도 이렇게 다른 뉴스가 나와요. 오르면 오르는 뉴스, 내리면 내리는 뉴스. 그냥 이건 현상 보고서입니다. 매일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주식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중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부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채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어려웠던 2020년에도 실적은 좋았어요. 전염병이 3년째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에 속한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다 어렵다고 말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스피 200에 속한 기업들이 그렇죠. 물론 2020년부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매출액이 상승한 요인도 있지요. 아무튼 황금 거북이가 묻겠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할까요? 2년 정도 더 하면 어떨까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중국이 봉쇄를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SOXL은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의 쌀이지요. 그런데 그런 ETF가 현재 고점 대비 84% 빠진 상태입니다. 12달러가 100% 상승해서 24달러가 될 수도 있지요. 저 역시 12달러가 74달러까지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달러에서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질까요? 너무 반도체 관련된 투자만 하는 게 걱정된다면 TQQQ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30달러 아래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점 대비 무려 74% 하락한 상태이지요. 지금도 저점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하락할까요?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러시아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나온 악재는 소멸 가능한 악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지요. 7월에도 영상을 올렸던 클래시스입니다. 어제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까운 대형 주식이 7% 상승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왜 올랐을까요? 단순한 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이 있었던 걸까요?
역시 훌륭한 회사입니다. 클래시스 2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빨리 클래시스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존 비주온 더 열심히 자사주 추가 매수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어려워도 자사주 매입 공시에 클래시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클래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추가 진출을 노리고 있지요. 한국은 좋은 나라이지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적자만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도 미국에 상장되면 주식이 고평가되지만 클래시스는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에 사모펀드도 물린 황금 주식이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클래시스입니다. 매년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는 회사이지요. 주식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인캐피탈이 매수한 단가가 17,000원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시기에 7월 1일 14,000원대에 말씀을 드렸네요. 좋은 기업은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분석한 회사가 재무적으로 좋으면 두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 잘 되었다면 말이죠. 그럼 기업 분석을 할 때 뉴스를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좋은 종목들이 더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지금부터 조심할 종목들은 호재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힘들다고 말했던 뉴스에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의류 OEM은 약진을 하고 있답니다. 고환율에 매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대요. 그 논리로 따지면 반도체도 우리는 대부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르고 난 의류 회사 주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오른 다음에 오른 이유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환율이 오르는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못 투자하고 저래서 못 투자하면 투자를 끝까지 못합니다. 차라리 생활적으로는 긴축을 하더라도 투자는 줄일 필요가 없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에도 저평가 구간의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 않아서 미국 회사들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거지요. 지금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옵니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지요. 한국 주식시장은 강하고 미국 주식시장 역시 강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코스피 2450 아래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